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5월 29일입니다. 날씨가 매우 덥습니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요일인데요. 지난주에 일어났던 것과 현재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지선은 저는 경기도만 관심이 있고, 그리고 이틀 오면은 결판 납니다. 경기도를 이기는 자가 견제 세력이나 국정 동력이나 둘 중에 하나를 얻을 겁니다. 그러나 지선은 큰 영향을 못 미쳐요. 이 선거 공학적으로 서로가 동력을 받기 위해서 그러는가 본데 큰 상관은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지선에서 그 의원들을 누가 많이 가져올 것이냐, 그 문제가 있는 것이죠. 지선은 풀뿌리 정치고 중앙하고 연계성이 별로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보수 우파 쪽에서 5년 동안 완패 연전 연패만 하다 보니 간신히 대선을 이겼으니 지선까지 가져와야 한다, 그 논리. 그래서 윤석열에게 힘을 실어준다는 그 논리가 틀린 건 아니에요. 맞는 건 맞는데 그 독점된 권력이나 또는 어, 어, 전국을 보면 그 선거에서 독점적 권력을 가져가면요, 그거는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이 5년만 하고 쫓겨났잖아요. 그리고 우리 국힘도 과거에 이명박 때 그 보면은 지선 아니 그 대선 끝나고 6개월인가 1년 있다가 했을 적에 그 그 뭐야 친박 진박 당이 있었죠, 그죠? 박근혜 당 해가지고 180석 얻었어요. 그게 대권을 갖고 오면 그렇게 몰입이 되는데 결국에는 이명박 때 견디다가 박근혜 때 날라가죠. 음? 박근혜 또 과반 이상의 의석을 항상 갖고 있었잖아요. 한 160석 갖고 있었죠. 독주를 하면 이렇게 되는데 박근혜가 순진했었고, 지금 그 민주당 애들도 보면은 요번에 그 정의당까지 합해서 건 200석을 가지고 왔으니 그걸 지들끼리 마음대로 악법을 통과시키고 국민 의견을 무시해서 날아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지금 국힘 쪽에서 질주하는 것은 과도하게 질주하고 있죠. 4년 전 지선에서 지들은 대구, 경북, 제주만 갖고 왔으니 민주당 애들도 전라남북도 또 광주, 제주만 가져가라는 소리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싹 먹어서 복수 혈전을 하겠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될 겁니다. 제가 보는 판세는 경기도가 핵심이죠. 그죠? 그리고 보선은 이재명을 떨어뜨려야 된다. 맞는 말이에요. 이재명은 정치를 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국힘 현재 세력들이 오세훈만 빼고는 정치할 놈이 하나도 없어요. 솔직히. 오세훈도 나중에 약점이 많이 나올 거예요. 4년 후에 보시면 알지만은. 그거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세훈 때는 한강 라인을 다 스카이 라인으로 바꾸자는 거 아니에요. 여의도도 뭐 60층, 70층 올린다 그러고, 그 압구정동 그쪽에도 60층, 70층 올린다 그러고, 한강라도 60층, 70층으로 전부 다 올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빈부 갈등이 엄청나게 터질 거예요. 5년 동안. 빈부 갈등이. 그 홍콩을 가보신 분 알지만 저는 3, 40년 전에 2, 30년 전에 자주 다녔어요. 뭐 어떻게 일주일에 2번도 가고 그러는데 그럼 심사추이 그거 막 그냥 맞춤 같은 게 나는 그게 오피스텔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봤더니 한 두세 번째 가서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홍콩 현지한테 그게 다 다닥다닥 집은 아파트들이라고. 응? 부러웠죠. 그런데 홍콩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정체돼 있잖아요. 경제 성장이 중국이 들어오면서 그 다음에 그게 대형 아파트도 아니고 조그만 아파트들은 그게 외관을 그렇게 멋있게 지은 거야. 근데 한국에야 물론 우리 대국 기지를 갖고 있으니까 조선의 한 500년 동안에 집 없고 먹을 거 없고 큰 집에서 살고 싶은 욕망, 그리고 갑자기 선진국이 됐으니까 한강의 스카이라인이 그 6, 70년짜리가
대행 평수를 많이 싣겠죠. 그러면 반드시 나올 게 빈부격차고 우리는 뭐냐? 박탈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거하고 청계천과 서울시 그러니까 지금 이명박이 한 청계천 복원과 광장과 그 다음에 환성교통지 이런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거는 서민 중상층을 위한 거고 아파트 라인 그냥 한강역 라인 여의도까지 포함해가지고 마천으로 60, 70평짜리 짓는 것은 그거는 정치에 좋은 거 아니에요. 물론 민간이 원하니까 해주긴 하겠죠. 자 들어갑니다. 일주일 동안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지금 죽자 살기로 특히 국힘 쪽에서 죽자 살기로 지금 몰아붙이고 있죠. 민주당을 완패시키기 위해서.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충분히 쟤네한테 우리가 입법 권력을 갖고 와서 국힘이 원하는 대로 할 정도만 되는데 과거같이 지방선거같이 TK하고 제주만 빼고 다 완패했듯이 자기들이 갖고 와서 복수혈전으로 가는 것은 견제 세력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됐죠? 지방선거 끝나고 4.15 총선 때 2년 전에 그냥 정권 심판으로 들어가가지고 완패했잖아요. 차명진의 쓰리선 파동 때문에. 그럼 국힘은 지금 이걸 갖다 2년 후까지 몰고 가겠다는 소리 아니에요. 저는 2년 후에 절대적으로 국힘이 앞선 구도를 못 간다고 봐요. 총선에서. 총선이 중요하죠. 민주당 애들은 가만히 있습니까? 2년 동안 체제 정비 안 하겠어요? 지금 현재 상태를 계속 갖고 간다고? 민주당 애들이 이렇게 만만한 애들이 아니라고요. 국힘보다 오히려 순발력이 더 강한 애들이에요. 순발력은 국힘의 지금 순발력은 없었다고 보면 돼요. 이준석한테 기대했고 그랬는데 이준석이 완전히 50, 60, 70 꼴통화가 다 돼 있어요. 전략과 전술을 못 피고 그냥 공격 상대방 약점만 잡아서 공격을 하는데 약점 잡고 공격하는 사람들은 그 세력이 지게 돼 있어요. 그게 네거티브 아니에요. 제가 교수라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있죠. 큰 정치는 그렇게 정치 안 해요. 그 다음에 큰 세력들도 그렇게 정치 안 해요.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아요. 그래서 노무현이가 지금 다시 부각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윤석열이가 취임한 지 5월 10일 한 20일 뿐이 안 됐어요. 폭풍같이 몰아치죠. 말씀드렸지만은 전 군 수뇌부를 싹 바꿨어. 그죠? 그냥 육군 사관학교로 다시 돌아갔어. 좋은 거 같죠? 그냥 문재인이가 공군 출신, 해군 출신도 참모총장을 시켰으니까 지금은 말이죠. 육군 위주가 아니죠. 현대제는 공군 위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대기원들과 보수파들은 좋아하죠. 문재인이는 독수혈전, 문재인이랑 반대로 가면 된다. 근데 나중에 보시면 말이죠. 윤석열이가 문재인, 지금은 지방선거 때문에 그렇지만 문재인 시책을 많이 받아들일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어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오늘까지도 문제가 되는 추경. 민주당 애들은 53조 하자. 국힘은 36조 하자. 완전히 바뀌었죠. 전세가. 그게 대선 전만 해도 민주당 애들이 요구하는 게 50조였고 윤석열도 50조였는데 소급해서 자영업자의 손실 보상을 하자 했던 게 민주당 애들이었어요. 근데 요번에는 소급해서 못한다. 국힘 애들이 바뀌었죠. 이게 민생을 갖다 정치공학적으로 몰고 가는 거는 어떤 정권이든지 아주 쓰레기들이에요. 그거 빨리 해주면 돼요. 빨리 해주려면은 민주당 애들이 이렇게 버티잖아요. 그럼 윤석열이가 큰 정치를 하려면은 민주당 애들이 딴지 걸기 위해서 물론 딴지 걸고 시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지방선거 이후까지 연장하기 위해서 윤석열 보고 면담 요청을 했죠. 민주당 지도부 애들이 만나자. 대통령 면담하겠다 그랬더니 윤석열이가 추경 합의해주면 만나겠다. 그럼 추경 합의해주면은 나 윤석열의 업적이야 하고 하려고 그러는 거고 민주당 애들은 네 업적으로 못 넣어주겠다. 우리 업적으로 가져갈 테니까 우리 53조 너희가 해라. 53조랑은 어마어마하죠.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 한 625조 정도 돼요. 한 8% 정도 돼요. 53조가 누구의 이름이에요? 36조도 그렇고 돈이 없다는 거예요. 어? 그걸 올해 나올 세수를 미리 예상해서 그 예상은 틀리게 돼요. 반드시 틀립니다. 작년에 봤잖아요. 세수가 60조가 더 남아버리잖아. 근데 올해는 더 남는 게 아니라 부족하게 되겠죠. 경기가 이제 하락 국면에 들어갔으니까. 미리 끌어쓰겠다는 거야. 쉽게 말해 송아지 잡아먹고 나중에 송아지는 잡아먹은 다음에 황소를 데려오겠다는 이런 논리야. 두 놈 다. 국힘이나 민주당이나. 좋다 이거야. 그러면은 소상공인들이 저렇게 표가 중요하면은 윤석열이가 만나자 그러면 너희가 만나자 그러면 만나가지고 술 마시든 뭐 하든 술 잘 처먹잖아. 잘 퍼마시잖아. 도와줘. 이걸 한 번만. 그래서 설득을 시키는 소통이죠. 그거 안 한다는 소리죠. 그걸 윤석열 마음대로 하고 너희 만나자 그러면 만나겠어요? 쟤네들이? 자, 하나 더 본 영상을 찍을게요. 지금 한동훈의 문제가 이게 심각합니다. 제가 국힘 지지하고 보수 지지하지만은 윤석열이가 말한 헌법과 법치와 상식과 공정에 있어서 너무나 심각한 문제예요. 한동훈의 그 법무부 장관 임명은 처음부터 제가 비판적으로 지지했지만은 저는 한동훈한테 바라는 게 한 가지뿐이 없어요. 문재인 잡아넣어라. 문재인 잡아놓고 문재인 쫄다고 우리가 이명박 박근혜 때 300여 명이 재판에 묻히고 감옥 간 사람이 한 6, 70명이 되잖아요. 그만큼 문재인 쪽에도 잡아놓고 문재인과 5, 60명을 잡아넣어라. 감옥에. 그죠? 그러면 한동훈이는 검찰에 남아있어야 되죠. 뭐 서울지검장이나. 그죠? 특수부를 맡아야 되죠. 근데 몇 단계를 건너뛰어가지고 총장을 시켰어요. 그까진 뭐 그렇다고 쳐요. 그게 그 민주당 애들이 검수완박에 의한 반발로 너희가 그랬어? 그럼 우리 난 대통령 시행령으로 법무부 장관의 힘을 몰아주는데 그걸 한동훈으로 너희를 막아야 되겠어. 좋다 이거죠. 그까진 그래도 인정을 해요 저는. 그럼 그 다음에 아니 대통령의 인사권을 왜 한동훈한테 주느냐 이 말이에요.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이가 말하는 논리가 뭐예요? 어제 그저께 기자들이 또 용산 출근할 기자들이 또 물어보니까 아니면 안 물어봤는데 지가 답할 수도 있어. 막 이러면서 말이죠. 주먹 내면서 말해. 미국식이야 미국식. 미국도 그렇게 하는 거야. 나는 그렇게 하려고 그랬어. 그거 말이죠. 대개운들이나 국힘 떨거지들이는 제가 국힘 지지자지만은 떨거지라 그러는데 그 몰상식한 것들이 그거를 갖다 찬양의 노래를 부르고 어천가를 부르는 거 보면 좀 기가 차요. 한마디도 안 하는 거 보면은. 그거 반드시 역풍이 불고 문제가 엄청나게 생겨요. 한동훈한테 인사 논쟁에 가면은. 그러니까 진주군 같은 멸치같이 생긴 놈이 나와가지고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었다면은 민주당에서 저렇게 발작을 안 일으킬 텐데 한동훈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파 평론가도 나와서 한동훈이기 때문이다 그러는데 그거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법무부가 법무 행정을 하라는 거예요. 검찰을 장악하라는 게 법무부가 아니었죠. 여러분은 제 말이 이해가 되세요? 5년 동안 문재인의 검찰들이 그죠? 지네 마음대로 했죠. 그 윤석열과 한동훈 중심으로 지네 마음대로 해가지고 보수 우파를 다 괴멸시켰고 사회에 공포를 줬죠. 정치권에. 응? 그러면서 나중에 윤석열과 한동훈이가 좌천을 4번이나 하고 유배 다니고 윤석열이가 저항하고 튕겨나올 때까지 법무부가 왜 검찰을 갖다가 관리하려고 그러고 법무부가 왜 검찰을 제어하려고 그러고 수사권을 발동하느냐는 문제 아니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번에는 완벽하게 한동훈이한테 다 준다는 거죠. 검찰총장도 없어요. 근데 한동훈이가 검찰 인사를 그냥 했어요. 그럼 미리 인수위 시절부터 윤석열하고 상의가 됐다는 거고, 그렇죠? 그럼 윤석열 마음대로 검찰총장 검사 고위직을 다 윤석열계로 다 채웠잖아요. 그까진 좋다 이거예요. 원상복구라고 칩시다. 그런데 인사권이 가는 거죠. 왜 법무부 장관이 검사의 임명권은 평검사부터 검찰총장까지 대통령이 갖고 있어요. 그러면 한동훈의 검찰 인사는
대통령이 인정을 했기 때문에 했다고 칩시다. 그 인사권 문제가 남죠. 검찰 인사권은 그렇다 쳐요. 근데 일반 행정, 행정부의 모든 인사를 갖다가 인사권을 한동훈한테 준 거예요. 이건 분명히. 아무리 강변해봐야 소용없어. 지금 나오는 게 뭐예요? 한동훈 쪽도 그렇고 윤석열 쪽도 그렇고 한동훈은 인사검증팀 20여 명 검사가 서너 명 들어가고 그들한테 중간 보고도 안 받겠다. 결과가 나오면 그 인사검증팀에서 인사검증팀 20명 가지고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안 됩니다, 여러분. 인사검증을 완벽하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여태까지 많이 봤잖아요. 모든 정권에서 민정 라인에서 그죠? 그런 거를 중간 보고도 안 받고 결론만 한동훈이가 받고 그걸 그대로 대통령실에 직보를 하고 대통령실에서 인사검증을 2차로 하겠다 이 논리 아니에요? 그러면 왜 한동훈이가 필요하냐? 이거 법무가 필요하냐? 그럼 윤석열의 논리는 이거 아니에요. 인사의 정실이나 또는 개인 정보나 비리를 캐는 거는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는 민정수석을 갖다가 없애버렸고 그죠? 근데 인사비서관, 기획비서관, 총비서관 다 남겨놨잖아. 민정수석을 없앴기 때문에 그거를 민정수석을 대신할 사람을 찾다 보니까 법무부였고 법무부 장관이었다 이 논리 아니에요. 그러면은 한동훈이가 민정수석까지 했다는 민정수석이라는 거고 법무부 장관경 대한민국의 모든 권리가 닿았겠다는 소리죠. 인사를 갖다 검증하다 보면은 국세청 자료도 뽑아야 되고 국토부 자료도 뽑아야 되고 검찰 자료도 뽑아야 되고 경찰 자료도 뽑아야 되고 국정원 자료도 뽑아야 되고 그거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국정원이 개입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제원 같은 놈이 참 이거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힘들지만은 국정원에도 인사검증에 참여해 좋겠다 하니까 좌파들한테 그냥 직격탄을 맞아버리죠. 난탈 당하죠. 그러나 다 했을 거예요. 이때까지도. 그러면은 윤석열의 입장에서는 미국식이야. 미국도 그렇게 용산 대통령 집무실도 쉽게 말해 용산 대통령 궁도 미국과 같이 했어. 수평 구조로. 이거 아니에요. 근데 미국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대통령실도 미국 같은 경우는 건물이 붙어 있어가지고, 그냥 대통령실하고 왔다 갔다 그냥, 하이 모닝, 하이 굿모닝, 커피 한잔 할래? 우드 라크 커브 하는 뭐 커피, 컵 오브 커피 이러고, 예스 하면은, 그냥 대통령하고 둘이 그냥 커피도 마시고 노닥거리면서,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이런 거죠. 그리고 쭉 가면은 바로 대통령 침실이 있고, 부부, 대통령 가족이 사는데. 영화 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대통령 그 거주지하고 백악관하고 연결돼 있어요. 완전히 수평 구조죠. 그리고, 그 마지막 지정인인가? 그 갑자기 왜 미국 무슨 기념일에 모든 행정과 국회의원들이 다 가가지고 그 만찬장에 폭파되면서 다 죽고 마지막 지정일인가 그런 영화 있었죠. 그거 재밌게 봤는데 유일하게 살아나는 사람이 후보자였어. 무슨 장관 후보자. 걔가 그냥 대통령직을 승계하지. 그 과정에서 다 나와요. 백악관의 그 시스템이 수평구조라는 게. 근데 윤석열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대통령 집무실 2층과 5층이 있고, 또 자기가 사는 공간은 외교부 장관을 리모델링 하고, 또 좀 있다가 용산공원에다가 자기 대통령 집무실을 따로 다른 건물로 짓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다 뻥이라는 소리예요. 이런 상태에서 인사권이 나오는 거죠. 민정수석을 없애버렸으니 민정수석을 대신할 곳을 찾다 보니까 법무부였고 만약에 한동훈이 없었다면 그게 좋겠어요? 아니 그럼 이렇게 생각하자 이거죠. 인사권과 인사검증을 인사혁신처가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인사혁신처를 보강시켜서 하면 되고 아니면 국무총리실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 안 주고 쉽게 말해서 제가 말이 맞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이제 중학교 초등학교 다닐 적에 국무총리 다음에 외내재법 이렇게 됐어요. 대통령이 거리가 되면은 그걸 승계하는 순서가
국무총리, 그 다음 외무부 장관, 내무부 장관 요새 말하는 행정관리, 행정안전부, 외내, 그 다음에 재무부, 경제기획원 이런 순서라고요.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지금 그때보다 많이 변했으니까 대통령이 권위가 되면은 국무총리, 행정권력이니까 그 다음에 부총리, 부총리가 두 명 있죠.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 그 다음에 외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 그 다음에 경제기획원, 재무부 장관 6명. 그러면은 권력서의 7이라는 거죠. 대통령이 거리될 적에 법무부 장관이, 그렇죠? 행정부 권력이니까. 그러면은 7인 법무부 장관이 자기 위에 있는 서열상 높은 경제기획원, 행안부, 사회부총리, 경제부총리, 또 총리, 외교부, 외교통상 이걸 갖다가 인사를 하겠다는 소리 아니에요. 법무부 장관이. 이게 심각한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완전히 국가기강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또 그런 걸 따지기 전에 그런 문제도 있고 지금 그 인사 문제라는 것이 완벽한 건 없어요. 솔직히 민정수석 라인이 더 강하겠죠. 민정수석이 검사도 붙고 사회에서 그 괜찮은 그 개혁적인 마인드, 무슨 마인드라는 거, 확장성 이런 걸 다 보고 했던 거 아니에요. 민정수석 라인이. 문재인 때 그 문제가 많았지만은 그러나 그전에도 문제가 많았어요. 그러면은 검사가 하는 것은 도대체 뭐를 보고 꼽을 것인가? 검사는 이 사람이 살아오는 과정에서 비리가 있나? 앞으로 뭐가 문제되나? 그것만 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탈세를 했냐? 투기를 했냐? 그러면은 개혁성이라든가 대중의 인지도라든가 확장성 같은 거를 어떻게 보겠냐 거야. 그러면은 대중성이라든가 확장성이라든가 전문성이라든가 개혁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대통령실에서 그런 사람을 추천을 해서 한동훈이한테 내려보내겠다는 소린가? 이렇게 되는 거죠. 내려보내겠죠. 대통령 인사까지가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한동훈의 얘를 갖다가 검증을 해. 이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시 피드백으로 윤석열한테 간다는 소리인데 근데 그게 되겠어요 여러분? 윤석열이 찍은 사람을 한동훈한테 보내고 야 이거 인사청문회에서 통과할지 안 할지만 알아봐. 그럼 검사의 권력을 알아본다는 소리인데 이건 무시무시한 사건이 벌어지죠. 인사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죠. 어느 정권이나. 김영삼 같은 경우에 그랬잖아요. 머리는 내가 빌리면 되는데 난 건강만 챙기면 돼 하다가 마지막에 그걸 놓쳐버렸죠. 근데 윤석열 같은 경우는 건강을 챙기는 것도 아니야. 머리는 빌려. 난 술 퍼먹고 토리 갖고 놀 거야. 인사검증은 되지를 않아요. 우리도 불편한 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인사검증을 받고 우리 짜증나는 게 싫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니 민정수석 그대로 놔두면 돼요. 왜 민정수석을 없애가지고 이런 사단을 만드느냐 소리죠. 조국이가 싫어서 민정수석이었어? 그러나 조국이 싫어 그러네. 그래 나 민정수석 없애. 아니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때 해경을 없애버렸는데 어디 갔어요? 다시 부활하잖아요. 근데 인사 문제는 윤석열이가 난 내 맘대로 갈 거야. 내 깡이 있어. 빨리 가. 한동훈이 법무부한테 던져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완벽할 수가 없죠. 거기서 엄청난 문제가 나오죠. 그럼 윤석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인사 문제를 검증으로 해가지고 분위기 잡아. 그리고 지금 1기내가 다 완성된 거 아니야? 그죠? 1기내가 다 완성됐으니 한 2년은 끌고 가면 돼 나는. 그 다음에는 또 바꾸던가. 그죠? 그 다음에 정국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그런데 한동훈이한테 가는 인사검증 문제는 한동훈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법무부가 법무부 행정이 검사들이 대한민국 곳곳에 인사한테 들어가는 것은 심각한 나중에 이반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소재를 엄청나게 국민한테나 야당한테 준다는 거죠. 이걸 막아야 돼요. 그래서 한겨레부터 경향부터
하다못해 조선일보, TV조선까지 이건 뭔가 이상하다. 법무부한테 인사검증을 당하는 것은 특히 한동훈에 있는 데서는 이건 불편한 진실 아니냐. 불편하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전부 다 비판적인 논조가 나오는 거예요. 비난까지는 안 나와도.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첫 단추가 굉장히 위험해요. 지금 윤석열이는. 그리고 한마디 더 좀 길게 찍는데 한동훈의 패션과 영민함이 조금 나오는데 걔는 타겟이 된 거예요. 한동훈이는. 난 한동훈이 뭐 잘생겼다는 사람은 난 이해가 안 돼. 근데 패션은 애가 어렸을 때부터 튀는 성격이었더라고. 리제 시절 사진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대학생들. 그렇지 뭐 오렌지 군단이었으니까 압구정에 있는 현대고등학교 나오고 와이프하고 같이 젊었을 때부터 부유한 가정 회사라고 패션이나 그 악세사리 같은 것도 상당히 고급적으로 나오니까 그런 가지고 근데 정치가 안 돼요. 그거 비난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그런 식으로 한동훈의 패션과 영민함을 몰고 가잖아요. 5년 후에는 여러분도 한번 보시게 될 거예요. 어떻게 될지. 이까지 하겠습니다.